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쥐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네, 쥐하다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켈로 어쩌다가. 그러니까요. 이 여름 감기 진짜 오랜만에 걸려봤는데 네. 괴롭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으슬으슬한 동시에 너무 더워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에어컨을 끄거나 이러면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이렇게 쉴 수가 없고, 또 에어컨을 또 켜놓고 조금 시원해진다 싶으면 그 시원해진다는 감각이 금방 사라지고 약간 추움으로 바뀌어요. 기침이 막 심해지고. 그래서 네, 지금 좀 오늘 약 먹고 왔거든요 또. 네. 그래서 지금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약간 잠겼네요, 목소리가. 약간 목소리도 잠겼고 몽롱한 상태입니다. 네. 아이고 이런. 네, 오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또 큰 행사를 치러서 그랬나 보다. 긴장을 하다가 확 풀려서 네, 이렇게 면역력이 갑자기 확 저하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쵸. 네. 그 주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일주일간? 몸은 괜찮으신가요, 주연님은? 네,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왜냐면 예고인가요? 네, 저도 지금 쥐하다님과 좁은 방에서 함께 네, 같이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매너 없이 마스크도 안 하고 이게 싹 전혀 입을 덮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운명 공동체인 거지. 그래, 내가 아프면 니도 아파야 돼. 혼자만 아플 순 없지.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알고 있어서 네. 몸 상태 괜찮으신지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일주일 휴가를 받았단 말이죠. 사이사이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통으로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일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대구를 갔고요. 네. 거기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라는 데를 갔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둘러보고 뭐 기술이랑 예술 융합해놨더라고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 네. 또 이제 대구에서 그런 걸 보고 오셨네요. 네, 제가 최근에 직장에서 들었던 강연이 굉장히 감명 깊어서 그 강연을 해주신 분이 대표로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분을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출장 중이었다. 사전 약속 없이 갔군요, 그냥 무작정. 네, 또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급하게 잡힌 일정이어가지고 연락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러워서. 네. 그러고 이제 주변에 뭐 공구빵 이런 지역 명물이 있어서 그것도 먹고 그리고 실내에 약간 옛날 해운대 스펀지처럼 네, 실내에서 놀 수 있는 테마파크 네, 조그만 그런 데도 갔다가. 그게 다 붙어 있었어요? 한 번에? 아니면 좀 이동을 하셨나? 네.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은 생고기를 먹고 그러고 오는 길에 생고기 너무 느끼하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고. 역시 한국인들의 네. 마무리는 라면으로 끝나야 된다. 네, 근데 그 휴게소 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휴게소 라면인데? 네,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는데 맛있다 이러면서 계속 먹었어요. 사실 라면이 먹고 싶었던 거야, 네. 님은.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화보 촬영을 했죠. 잠시만, 그럼 대구는 당일치기로 갔다 온 거예요? 네. 대구 당일치기로 당일치기 하고 다음 날 이제 화보 촬영을. 네. 원래는 앨범 자켓 촬영이었는데 그 사진사분이 너무 열심히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그냥 포차 앞에서만 찍으려고 했는데 뭐 길거리도 뭐 찍어봅시다. 뭐 점프샷도 찍어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화보 촬영이 됐어요. 네. 화보도 내실 예정인가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살 사람이 있는지 과연 모르겠어. 시키즈에서 한번 팔아보자. 시키즈에서 팔던지. 제가 이거 언뜻 네.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부산부치 네. 그 자체인 사람이 이제 오뎅을 뜯고 있고 그쵸. 네, 거리를 쓸쓸히 걷고 있고 이런 사진들이거든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신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라는 노래거든요. 아 진짜 명곡인데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 다른 네. 분들에게도. 그래서 이게 약간 서울 여자한테 차이고 내려와서 부산에 오자마자 오뎅을 먹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아 씁쓸하게 이제 오뎅이랑 소주 네. 한 잔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컨셉의 부치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예약을 받아야겠다. 아 예약 구매해야겠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냥, 이게 다 쓰레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뭐 정말로 추진하게 되면은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 남포동 BNC 앞에서 아, 네, 찍었습니다. 거기가 약간 그런 로케이션 전문 포차인 건가요? 네, 그 이모랑 사진 작가분이랑 친하시더라고요. 아, 실제로 영업도 하시는데 거기를 이제 그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네. 촬영도 할 수 있게. 네, 주중에 가니까 손님들이 많이 없고 워낙 더워서 그래, 오뎅 네. 먹고 이러기에 사람들이 약간 그 날씨에 적합하지 않죠. 그치. 그 술이 다 익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잘 찍었고. 역으로 지훈님이 엄청 더웠겠는데요? 아, 네, 그렇죠. 저는 아래 위로 정장 입고 완전 살을 싹 다 가린 부치룩을 하고 그렇죠. 네. 찍어가지고 기대됩니다. 네. 그러고 다음 날에 이반지하 북토크 진행을 맡았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매작형이 운영하는 카페 소수 아직 네. 파티를 갔습니다. 저희 구 광고 주신 카페 소수가 이제 마지막 파티를 여는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또 뵀었죠. 네. 아유 진짜 엄청난 일주일을 보내셨네요. 아 그러게요. 거의 뭐 홍길동 아니요? 아유 정말 정길동이야 완전. 그런데도 건강에 이상은 없다. 다행입니다. 네. 네. 지하다님은 어디서 감기를 옮으셨죠? 저 감기를 누군가가 옮겼는지 저에게 네. 아니면 저 스스로 이제 면역력을 막 떨어뜨려서 별로 세지 않은 그런 감기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일주일은 주 초에는 별로 안 바빴어요. 별 일이 없었고 지은님이 대구를 가고 포차에서 오뎅을 뜯을 동안 저는 뭐 별일 없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목요일에 풋살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가 월에 한번 풋살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포차에서 오뎅 뜯는다고 못 갔어요. 진짜 아쉽다. 저 원래 같이 풋살을 하는데 그날 이제 그 앨범 자켓 촬영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랑 풋살은 함께 못 하셨는데 저는 뭐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제 했고 이게 7월 말쯤 되니까 진짜 풋살하기 너무 빡센 계절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힘들었겠다. 이 야외구장이거든요. 네. 야외구장에 물론 해가 떨어지고 갔어요. 저희도 그 정도로 미친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싹 지고 모였는데도 그 습도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계절과 달라가지고 진짜 우리 살살 합시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살살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고요. 와 거의 5분 뛰고 5분 쉬고 그렇게 했어야겠는데? 진짜 이게 너무 사람들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게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았던 분들도 그날 너무 이제 힘들어 하셔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 일부러 많이 가지면서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지훈님도 안 계셨잖아요. 네. 원래 저희가 이제 풋살을 같이 하면은 저희 풋살팀이 굉장히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실력 차가 그냥 고만고만해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쥐하다 팀, 지읒팀으로 나뉘거든요. 저희는 함께할 수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났어요. 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치이기 때문에 그냥 생긴 게 축구 잘하게 생겼나 봐.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팀을 가르거든요. 보통은 그랬는데 이제 지훈님이 그날 안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랑 다른 부치랑 이제 팀을 가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지읒이 없으니까 확실히 저와 호각을 다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계속 이겼고 아쉽네. 네. 내가 있었으면은 우리 팀이 이겼을 텐데. 그리고 지읒이 엄청 이렇게 잘하기도 하는데 제가 되게 깐족돼요. 짜증나거든요. 제 강점 혁명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또 경쟁을 좋아하거든요.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깐족됩니까? 그것도 전략입니다. 칼 맞기 딱 좋아요. 사기를 꺾어버리는 상대팀의 사기를. 상대방이 약간 페이스를 흔드는 그런 전략이었다. 네, 그럼요. 이상한 구호 만들어서 일부러 크게 맞아요. 외치고 정말 시간 킹받아요. 끌고 막 엉덩이 흔들고 이렇게 해야 상대팀이 사기가 쭉쭉 떨어지는 경우. 지은님과 반대편에서 이제 함께 풋살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는 후기인데 진짜 킹받는다. 맞아. 진짜
이 풋살 시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약간 조지고 싶다. 네, 진짜 네. 등짝 많이 맞았어.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아무튼 그래서 네, 무난하게 네, 힘들긴 했지만 풋살하는 것 자체가 네, 즐거웠습니다. 네, 이기고 계속 이겨서 너무 즐거웠다. 하지만 님이 없어서 약간 네, 좀 스릴이 떨어지는 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다음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앞으로 결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저도 이틀 뒤에 그 이제 이반자님 북토크 네. 지훈님이랑 같이 정장 진행하고 빼입고. 아, 네. 이거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네, 많은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다음 날 카페 소수 아디오 파티 그 아디오 소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카페 소수의 이제 진짜 마지막 네, 그 오픈 일이었습니다. 딱 2시간만 여는 진짜 멤버십 파티처럼 진짜 아는 사람만 오더라고. 그때 이제 아디오 소수라는 파티 구성 안에 이제 뭐 아디오 드링크라고 스페셜 드링크를 파는 것도 주였는데 네. 다른 주된 그 행사 내용이 그 카페 소수 안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카페 소수의 기록을 좀 전시하는 회고전 같은 걸 좀 열게 되었어요. 네. 그것에 이제 기획과 디렉팅을 제가 맡았는데 네. 굉장히 하면서 이거 내가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네. 가는 길 그냥 조용히 가게 내버려 둘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일정이 빡세가지고 왜냐하면 이반자님 북토크 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뭐 이제 영상이랑 사진이랑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준비할 거라고 이제 예고를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밤에 막 부랴부랴 했어요. 아, 그럼 드라이브를 뒤지는 것부터 했겠구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카페 사장님께서 이제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카페 소수의 역사를 사장님만큼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거기 경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아, 네, 이방인이고 이었던 사람. 네, 그저 이제 좀 단골이 됐을 뿐인데. 아무튼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면은 이제 거기를 찾던 손님들도 그렇고 사장님에게도 그렇고 네, 좀 정리하는 정리하고 좋은 마무리를 갖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하자고 하고 제가 먼저 한 거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빡셌다. 사실 결과적으로 많이 뭘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총 책임자셨죠. 아, 네네네. 네, 거기에 진짜 그 작은 공간에 사면을 활용해서. 네.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일단 음료와 케이크 레시피들이 이제 곳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소수 연대기가 있었어요. 네, 그야 무슨 그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연표를 그려놓은 것처럼 연표를 그려놨죠. 이제 아디오 음료가 있었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액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빔으로 쏘는 영상 사진들이 막 이렇게 그렇죠. 영상과 사진을 돌아가고 그리고 또 뭐였죠? 잡지랑 인터뷰 명언집. 카페 소수 사장님이 짬짬이 여기저기서 인터뷰 같은 걸 좀 해가지고 아무래도 부산에서 비건 카페 그리고 퀴어 페미니즘 어쩌고를 표방한 카페가 그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화제가 돼서 이제 짬짬이 지역 잡지나 이런 데 실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명언록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방명록도 있었다. 방명록. 아, 그렇죠. 남는 포스터로 이제 방명록도 벽에다 붙여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날 찾아와 주셨고 엄청 시끌시끌하고 정말 진짜 흥한 파티 느낌으로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네, 뭐 거의 스탠딩 파티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고 그 짐 정리랑 이런 것도 같이 도왔거든요. 이제 그 파티 끝나고 나면 모든 파티 현장이 그렇듯이 재난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쓰레기도 그 쓰레기고 이제 사장님이 그 저희 현재 녹음하고 있는 오늘 7월 31일자로 폐업 신고를 하셨어요. 어제 이제 파티를 하시고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가게에 들어올 그 임대인을 위해 가지고 짐을 다 뺐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돕는 작업을 했는데 그 육체 노동, 정신 노동, 감정 노동 등등을 이제 한꺼번에 다 하고 나니까 네, 오늘 딱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확 올라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이 모양입니다. 아이고, 무리를 하셨네. 아, 그니까요.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일주일 저는 되게 집약적으로 후반부가 좀 바빴고 그러네요. 지은님은 내내 바빴네요. 네. 퐁당퐁당 이렇게 바빴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말의 퀴어는 건너뛸까? 네, 이제부터 할 얘기가 진짜 퀴어니까. 아, 맞아. 저희가 일말의 퀴어를 각자 준비해온 게 있긴 하는데
네, 여러분 이번에는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니고 있지만 다음 주로 미루겠다는 얘기를 선언하고 가는 것이에요. 네, 왜냐면은 오늘은 알맹이가 중요한 방송이거든요. 아 진짜 네. 이미 잡담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그거는 빨리 맞아. 본론으로 갔어야 네. 되는데. 이반지아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화낼 수도 있어. 언제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아 약간 이반자 얘기 들을 거면 몇 분 몇 초부터 들으세요라고 안내를 좀 적어놔야겠다. 네. 네. 아, 예, 그럼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반지아 없는 이반지아 방송입니다. 진짜 얼토당토 안 한 제목이네요. 네, 저희가 이 얘기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저희 근황 토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반지아님 북토크를 진행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진행이라기보다 약간 보자 네, 역이었죠. 보필, 예, 보필역. 과연 우리가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저희를 그렇습니다. 보자마자 킹받아 하시긴 했어요. 아, 이제 저희가 어떤 그날 드레스 코드가 어땠냐면 저희의 진행자들의 드레스 코드가 그 이반자님이 최근에 그 울산에서 혐오 세력에게 좀 이렇게 거부당한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같은 쌍도로서 약간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반자님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거기서 일단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일단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이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 이반자님의 최초 마지막 단독 마지막. 인권 콘서트에 이제 그 시프치 보디가드들이 그쵸. 그 이반자님을 보필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쪽수는 좀 작지만 두 명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쌍부치. 제로보다는 투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혹은 쌍도부치. 그렇죠. 네. 쌍부치, 쌍도부치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사실 행사 전에 이반지아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할 건데 어떠시냐고 이제 그 업무 메일을 보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들은 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네. 진짜 너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려면 해라. 아 근데 이게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 거야. 맞아. 그런 것 같기도 한 거야. 또 은근히 또 자신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그렇죠. 그걸 또 바로 딱 꿰뚫어 보시는데 일단 그럼요, 그 통찰력 선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때부터. 긴장해야겠다. 네. 이번 그 북토크 앞서서 이게 메일 주고받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실 이게 홍예단과 시골 지키었지의 공동 주최 행사이긴 했는데. 사실상 약간 실무 부분은 주연님이 다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약간 마음에 부채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사실 시골지 퀴어지의 실무를 지하다님이 다 하셔서 제가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덜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좀 과하게 물러나 있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아닙니다. 이반지아님은 소통을 이제 그 이벤트 관련 소통을 지은님이랑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인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둘이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을 정도로 뒤로 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처음 뵙고 인사를 딱 드렸잖아요. 이게 처음에 되게 이게 초면이니까 뭐 사실 초면 아닙니다. 초면으로 알고 계셨죠. 초면이니까 이제 인사를 이렇게 이게 사회인답게 나누고 너가 이게, 전인이니? 너가 지하다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복장을 보고 네. 저희가 그날 엄청 진짜 저는 투피스 정장을 정말 위에 자켓까지 장례식 상주 같은 복장으로 갔고요. 그 지은님은 이제 서스펜더를 활용한 또 이제 진짜 레알 멋진 북치룩으로 긴팔 셔츠 그 날씨에 긴팔 셔츠랑 서스펜더랑 그리고 이제 검은 구두까지 신었죠. 둘 다 그냥 척복에 너무 더워 보이네. 너무 더워요. 쟤들 뭐지 싶은 그런 복장으로 나타나서 인사를 드렸더니 보자마자 깔깔 웃으시면서 짜증나네요 벌써. 그런 얘기를 벌써 킹 박는다. 벌써 짜증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이제 머쓱해하면서 이제 행사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저희가 어떤 본격적인 행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레드카펫을 부탁을 드렸죠. 스타에 가는 길에 레드카펫이 없으면 섭섭하기 때문에 없는 레드카펫 위를 걸어달라고. 예산 사실 정말 없었는데 억지로 떼써가지고 구해서 깔았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데 정말 이제 그게 사실 레드카펫이 길게 늘어진 것은 아니었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근데 어쨌든 깔았고 우리 마음은 좋았다. 네. 그리고 부끄러우셨는지 되게 빨리 들어오셨다.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천천히 입장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후다닥 가셔가지고 저희의 이제 보디가드 시간이 약 5초? 3초에서 5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동선을 방해하는 시간이었죠. 네네. 가로막고 이제 가로막고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걸으셔야 된다. 약간 그런 폐를 끼치는 시간이긴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확실히 이반지아님이 또 이 퀴어판의 대스타시기 때문에 저희 홍예당 행사 뭐 여러 가지 참여도 해보고 뭐 같이 돕는 입장에도 있어봤지만은 확실히 관객 동원력이 가장 크신 어른이 아니셨나. 네. 사실 저희도 1시간 정도 전부터 거기 이제 준비 공간 세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변을 저희보다 일찍 와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찍 와서 막 배너를 사진 찍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막 그러는 사람이 누가 봐도 이 행사에 온 사람인 거야.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골수 팬이셨더라고요. 네네. 전국을 따라다니시는 감태분이셨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진짜 근데 그날도 진짜 많이 더웠잖아요. 그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돌아다니는 우리도 우린데 진짜 힘들었어요. 네, 팬분들도 팬분들이세요. 진짜 징하다. 아니 그 주변에서 밀면 먹고 조금 시원하게 있다 오셔도 되는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 이제 모든 행사장 파악을 끝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그때 입구에 세워놓은 그 배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반자님 오시는데 어떤 배너를 입구에 세워놔 거기 그 행사장이 지하였어가지고 그런 표식이 없으면 조금 찾아오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실용적으로도 배너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너를 세울 거면 이반지아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과 그 이반지아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형태의 배너가 어떤 것일까 나름 심미적 고민을 한 결과 나온 결과물이 그거였는데 핫핑크 바탕에 그리고 이반지아님의 사진이 얼굴 사진이 하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쏭쏭 들어가 있는 굉장히 또 그리고 레트로한 글씨체로 이제 그 저희 행사명이 적혀 있었고 멀리서 아무튼 지나가다가 이게 그것이 이게 시야에 살짝 들어오면은 이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색채와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반지아님이 택시를 타고 행사장 근처에 왔는데 어디지 하다가 배너를 딱 보고 지금 당장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 앞에서 내리면 이제 기사 아저씨가 알아보실까봐 알아보기 전에 후다닥 내려오셨다. 여기가 맞나요? 라고 했는데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며 이게 단호히 내리셨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약간 죄송스러우면서도 뿌듯했다. 조금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마련한 것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복장부터 배너부터 킹받았다. 진짜. 우린 진짜 그렇게 무뚝뚝 부치처럼 이제 입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원장님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한 복장을 오셔가지고 진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완전 연예인 맞더라고요. 진짜 연예인이시더라고요. 연예인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저희들의 연예인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사가 시작될 무렵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행사 시작 시간은 3시였는데 그 전에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준비하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5분 정도 쉬고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주최 측에 이야기를 좀 했었죠. 왜냐하면 이반지아를 보러 오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홍예당이나 시골집 키워치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가 별로 없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싹 하고 뭐 이제 마이크하고 이런 걸 좀 최종 세팅을 하고 이러는데 그날 따라 제가 뭘 엄청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요? 그날 중력이 저를 좀 괴롭히는 느낌으로 물론 중력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약간 중력이 원망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날 선글라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아무래도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것은 저도 불편하고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 포켓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도 저희가 진행자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였잖아요. 준비를 처음에 한 게. 그거를 이제 의자 위에 올려놨는데 키가 자꾸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온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였어. 그래서 이제 그 관중석에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앉아 있는데 자꾸 마이크가 쿵 떨어지는 소리를 엄청난 소리로 자꾸 들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이크를 줍는데 이제 선글라스가 툭 떨어지고 그걸
이걸 또 줍는데 또 큐카드가 툭 떨어지고 이러면서 앞에서 계속 줍는 쪽을 보여드리면서 그 시간을 좀 때웠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프로다우지 못하는 이 모습을 행사 전에 이제 보여주면서 줍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보다 긴장이 안 됐어요. 그날 아침부터 왜냐면 저는 되게 많이 긴장을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다. 왜죠? 그랬는데 그 떨어지고 줍고 하는 걸 하는 동안에 갑자기 긴장감이 팍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 저는 몰랐어요. 뭘? 저는 긴장을 한 거지. 그래서 떨어뜨린지 몰랐어요. 근데 지훈님 긴장한 티가 진짜 전혀 안 나고 또 이제 제가 앞에서 그런 이제 뭐 저희 단체 소개하고 오늘 행사 소개하고 인사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조금 딜레이 되는 시간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 지훈님 또 뒤에 가서 이제 이반지아님의 매니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제 순서가 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아니요. 이반지아님은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그 혼자 있어도 된다. 너네 할 거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제가 옆에 있고 싶어서 그냥 옆에 있었던 질적이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거였습니다. 난 이제 그런 설명이나 뭐 이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하고 있는 줄 알았지. 워낙 프로셔서 그건 그래. 딱히 필요 없으시고 사실 우리만 긴장했지. 그냥 이제 뭐 레드 카펫을 좀 걸어 달라 이런 말씀만 드렸죠. 뭐 이때 노래가 나올 거고 이 정도 말씀만 드렸지. 그 뒤로는 할 말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길래 옆에 있고 싶었어요. 옆에 딱 붙어 있길래 나는 계속해서 뭐 어떤 내부적인 이제 이제 이 행사에 대한 안내를 조율을 좀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옆에서 폰 보고 뭐 그냥 뭐야 내가 떨어뜨릴 동안 네가 주워줄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행사가 시작됐고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게 오프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반지아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제 입장을 할 거라는 걸 이제 쫙 깔아놓고 이제 입장하시겠습니다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행사를. 그리고 BGM으로 이반지아님의 명곡 오염의 그 앞부분 인트로 부분이 싹 깔리면서 사실 그게 굉장히 그루브하고 되게 위험 있는 노래 인트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조금 이제 느릿느릿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도 함께 느릿느릿 경호를 하면서 자리로 안내해드릴 예정이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짜증나셨는지 쟁걸음으로 들어오셨다. 쟁걸음으로 도도도 들어오셔가지고 재빨리 진짜 앞서가서 마이크를 전달해드려야 했다. 안내를 해드려야 했다. 자리를.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레드카펫 붙여놓은 게 그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그 부분 한쪽 면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미끌미끌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이반자님보다 조금 앞서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앉으실 자리 안내드리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끌한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아씨 오늘 어떡하지? 일이 되게 많았구나. 나 혼자만 인지했던 거야? 아무도 근데 아마 내가 미끄러질 때 옆에 있던 사람은 봤을 거야.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얘 뭐지 싶은 느낌으로 시작한 느낌이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북토크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이거 약간 안 좋은 복선 같은 거야. 뭔지 알죠? 이게 뭐 갑자기 왜 영화 같은 데서 목걸이 끊어지면 그 목걸이 준 남자 죽고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나 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좀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 그 홍제당에서 이제 물품 챙길 때부터 긴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긴장이 되니까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 갔다 왔거든요. 그때부터 좀 괜찮았어요. 제가 그때 똥 마렵다 그랬잖아. 근데 빨리 해결을 하고 하니까 홀가분하고 좋더라고. 긴장이 이렇게 응가에 깃들어 있었던 거야. 그런가 봐. 진짜 편리하다. 진짜 편리하네요. 근데 지훈님 긴장한 티 하나도 안 났어요. 긴장 많이 했죠. 전혀 안 나고 오히려 내가 막 이제 허둥허둥하고 있으니까 지훈님이 이제 캄다운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의존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진행도 사실 제가 엄청 뚝딱된 것 같거든요. 그날 엄청 뚝딱됐어요. 제가 한 번 느꼈던 건 그겁니다. 그런 너는 뭐지? 나는 2반, 그녀는 1반. 그 명곡을 제가 잘못 얘기하는 그런 진짜 엄청난 패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대본 사실 제가 쓴 거거든요.
그 읽다 보니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지도 못한 채 읽었는데 네. 바로 이반자님께서 이제 호통을 치시면서 정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또 두 번 뚝딱 걸려가지고 진짜 점점 다른 노래 제목을 말하게 되는 게 네. 사실 제가 썼거든요. 그 대본이 잘못됐다는 걸 행사 끝나고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 읽었거나 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랬구나.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큐카드 올렸을 때 확인을 해줬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GS에게 모두 다 일임하고 난 너를 믿는다 하고 그러니까 갔던. 그런 식으로 나를 믿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 네. 아니야, 믿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저도 진짜 그런 거 다 써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좀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안 했다 보니까 그런 걸 또 확인 안 해주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러니까 확인 안 해줘서 약간 그래. 팀장이면 편한 팀장 알죠? 그래 네가 잘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결제해줬는데 위에서 이제 팀장 결제할 때 뭐 봤노 이러면 잘했는 줄 알았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수습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네. 아무튼 그것도 그랬고 그건 뭐 큐카드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 건데 그 앞에도 막 이제 약간 멘트를 할 때 정해진 거 말고 저희가 사실 진행을 위해서 짜놓은 그 구성이랑 좀 다르게 갔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너무 시간도 시간이고 이게 시간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딱딱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후속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 이반자님께서 다 알아서 다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좀 솎아가면서 순서도 조금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긴장이 놓지 못하고 생각 못했던 어떤 전개로 넘어갈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약간 허둥댔던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좀 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이 그게 진짜. 뭐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언제였지? 얘기하다가 내가 말문이 막혀서 그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반자님께서 굉장히 온하게 그런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나 왜 못 들었지? 저 기억이 안 나요. 님이 긴장하셨나 봐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저도 긴장을 해서 그런 걸 못 들은 그러니까. 거지. 우린 그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기억이 잘 없어요. 진짜 기억이 없어요. 나도 관객석에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했을까. 진짜. 여튼 아무튼 그랬는데도 이반자님이 굉장히 프로답게 잘 수습을 해가면서 우리가 뚝딱대는 걸 다 수습해가면서 잘 진행을 해주시고 진짜 좋은 말씀도 그날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동을 하면서 서서히 긴장이 풀려갈 무렵에 이제 행사 끝나더라고요. 그만 웃으면 안 돼?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다. 그런 했었어 내가. 그런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밤에 이제 행사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정리하고 다음날 이제 카페 소스 파티 때문에 작업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계속 그게 내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되는 거야. 그 모든 내가 뚝딱댔던 장면 떨어뜨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게 다 생각나면서 그 이불도 아직 안 덮고 있는지 계속 발길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밤을 보냈고 네 지금은 그냥 다 뭐 좋은 추억이지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반성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활약을 하셨군요. 무슨 그런 누군가 기록을 해놨다면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반자님 너무 다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그런 이렇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똑똑히 얘기해보지 않겠니? 라는 그게 담겨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총체적으로 다정하셨고 이반자님이 아닌 다른 좀 이런 행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게스트 분이셨으면 대형 사고 나지 않았을까? 다 같이 그런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으니까 진짜 재밌네요. 님 현장에서 제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제 다음 질문 아마 본다고 정신 없었을 거야. 프로야. 근데 그걸 듣고 오히려 현장에서 지연님까지 당황했으면은 같이 꼬였을 거야. 같이 이제 망한 2인 삼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못 들어서 다행이다 싶네요.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 웃긴데 조금. 아니 이렇게 웃을 일이에요? 남의 이 실패 스토리가? 네. 네.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진 않았는데 좀 진정이 되셨으면 계속 해볼게요. 네.
사실상 아까 전에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지우님이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다 하셨다. 이제 이 반장님과의 소통부터 네. 이 행사 구성 물론 같이 회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종 정리해서 큐카드 만들고 하는 것까지 지우님이 다 하셨잖아요. 네. 아직 웃깁니까? 아직 웃겨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요. 그런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 말씀하세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그런을 느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저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게스트를 섭외하고 어떤 행사로 만들 건지를 또 논의하고 또 이제 내용 계속 공유해야 되고 그런 부분 준비하면서 이반지아님이 답장이 되게 빠르십니다. 네. 칼답이셨나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휴가 주던 날에 한참 못 봤었어요. 이반자님이 네. 보낸 메일을. 네. 그때 너무 죄송하더라고. 이미 답을 해주셨는데. 저쪽은 칼답을 했는데 네. 지금 여기는 실무자가 한 3일간 연락이 없고 그런 저는 오히려 메일을 잘 안 보고 메일은 출근했을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만 보고 전 보통 카톡이나 전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 연락이다 보니까 메일로 했는데 그래서 죄송한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막 저희가 막 이것저것 막 일부러 좀 챙겨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베테랑이라서 그때 하는 거 다 능하니까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저도 전달받는데 진짜 네. 멋있더라고요. 네. 뭐 저는 현장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네.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좀 걱정을 덜 했던 것 같아요. 싹 엎혀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더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더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진행을 또 다 잘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워낙 이반자님이 말씀을 잘 해주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캐치도 빨리빨리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MC를 할지 말지도 맞아요.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것부터 고민이었죠. 네. 그냥 이반지아님 혼자 MC 하고 그냥 혼자 하시게 할까? 그러니까 온전히 2시간 동안 본인의 그냥 토크쇼로 그쵸. 토크 콘서트처럼 진짜 네. 그렇게 가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일단 부산에 처음 모시는 입장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반지아님 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여서 갑자기 그런 그게 약간 욕을 신뢰가 하기가 될 것 같을까 봐.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누가 할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를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같이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네? 같이 하면 되는구나. 네가 한마디 하고 내가 한마디 하고 해서 1인분을 2명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욕을 먹더라도 같이 먹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이렇게. 그래. 그런 안이란 마음으로 2MC로 갔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 얘기를 덜 해야겠다는 의식은 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가 또 사실 기본적으로 말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반자님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하신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팟캐스트 하고 한다니까 말 많은 애들일 것 같은데 라는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희가 그날은 그래도 저희가 의식하기에도 조금 자제한 편이었고 그게 이제 이반자님의 북토크를 조금 질 좋은 행사로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네, 그렇죠. 사실 우리 말이 필요 없었죠. 그렇죠. 네. 네, 쓸데없는 거 자꾸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다 잘 해주실 거라서. 그리고 진짜 대박 사건이 제가 진짜 그 푸시업을 마스터하신 이반자님의 푸시업 1대1 코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소문으로만 듣고 이제 그 코칭을 받으신 분,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부럽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기회가 있을까? 사실 조금 놀이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였구나. 조금 푸시업을 조금 언급해 볼까? 이게 혹시 시범 보여주실까? 내가 너무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가 그날 왜냐하면 원피스 류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원피스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원피스지, 의상을 원피스. 그냥 원피스인가요? 몰라요. 네, 그 원피스를 입고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푸시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복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푸시업 얘기가 나와가지고 혹시 그 푸시업 시범 보여주실 수 있는 시범을 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의상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옷을 하면 더 멋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푸시업을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저희 뭐 요가 매트도 안 깔아놨는데 진짜 생바닥에 네. 너무 죄송하더라. 시킬 거였으면 뭘 깔아놨을 거였는데. 근데 진짜 어렵지 않지. 완전. 지금 바로 보여줄 수 있지.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하니까 너무 멋있고 네. 진짜. 네. 그리고 제 자세를 봐주셨어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네. 엎드려 보라 그리고 해가지고. 뭐 허리 부분 이렇게 막 이렇게 네. 힘 빼라 이렇게 막 굉장히 요령을 터치하시고. 그날 이렇게 그 되게 간결하고 되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요령을 적용해서 바로 해보니까 확실히 저도 푸시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다행이야. 그 복장을 해가지고 앞에 엎드렸는데 한 개도 못하고 엎어졌어. 막. 부치 자존심이. 부산 부치 뭔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래도 사실 저도 그거가 걱정이 돼서 바로 지하다님한테 토스한 거예요. 이상하게 나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네, 가라 지하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 이런 기회를 왜 나한테 주는 거지? 그런데 나도 엎드리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엎드렸는데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 이반자님이 앞에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요령을 몇 가지 알려주셔서 그걸 적용해서 좀 바로 해봤더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자님이 잘하는데 여기 이렇게 등 부분에 좀 더 힘을 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벽까지 짚고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어. 등을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여는 걸 보여주셨어.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은혜로운 자리가 아니었나. 맞아요. 네. 그날 강조하신 게 푸시업과 스쿼트. 네, 그 동작이었는데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죽고 싶을 때 해라고 하셨잖아요. 흑돌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라고 하면 안 돼. 서방해야 되거든요. 예. 맞다.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운동을 하면 좋고 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푸시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요. 이제. 사실 저도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3개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날 제가 시범 보였으면 부산 부치 욕 보이는 거였어. 근데 나도 그때 많이 하진 않았어. 한 2-3번 하다가 일어섰거든요.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지하다님은 러닝도 하시고 코어가 단단하시니까. 아무튼 그때 코어에 자신 있는 부치시니까. 진짜 이상하다. 자신이 있습니다. 네. 코어에 자신 있는데 근데 푸시업 자체는 조금 안 하던 동작이니까 그런 요령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강좌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PT 받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반자님한테 PT를 받아 내가. 이런 일도 있네요. 살다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영광된 자리였다. 등 근육, 팔 근육 다 멋있었다. 진짜. 이 외에도 이제 이 북토크에 얽힌 북토크 중에 있었던 일들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전후에 있었던 어떤 일들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말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외에도 이반자님과의 북토크 관련한 추억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니까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들어주세요.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 소수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 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 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그런 쥐하다와 저런저런 쥐유제 시골치 키웠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호가 생겼다. 그렇죠. 진짜 치욕스러운데 사실 부럽다. 근데 이렇게 싹 전율을 해버려야 조금 상처받지 않는다. 그렇지. 부럽다. 트라우마를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러면 그런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저희 임박한 홍해당 행사 소개드리기 전에 지금 오랜만에 추억의 광고가 하나 같이 나갔어요. 네. 카페 소수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전에 썼던 카페 소수 광고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 광고 들으시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 네, 없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유토피아입니다. 떠났습니다. 네. 국세청에서도 싹 지금 소거된 상호기 때문에 네. 다음에 다른 기회로 또 부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가셔도 없다. 네. 그런 안타까운 말씀과 함께 네. 카페 소수의 명복을 빚는 바입니다. 마지막 광고 진짜 들으셨습니다. 네. 좋은 친구였는데 다음에 다른 데서 좋은 데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홍해당 임박한 행사들 소개 좀 해주시죠, 지은님. 네, 8월 5일 토요일에 자유독서 모임 진행됩니다. 그리고 8월 7일 월요일에 홍예글빵 시즌2 반짝반짝 빛나는 2회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월 20일 일요일 매월 세 번째 일요일이죠. 3시에 성소자 부모 모임 영남지역 정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네, 이번 달도 굉장히 알차다. 빅 이벤트를 치렀지만 홍예당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설 모임 저희가 지난주에 1회차 다녀왔잖아요. 네. 저도 지윤님도 이제 그 김미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소설 쓰기 모임에 함께하게 되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소설 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각자가 어떤 소설을 쓸 건지 시놉시스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지은님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재가 뭡니까? 또 얘기해야 되나?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너무 부끄러운데? 계속 익숙해져야지 본인의 작품에. 어느 날 갑자기 고추가 생긴 부치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어느 날 갑자기 고추가 생겼다. 어쨌든 약간 라노벨풍으로 네. 문장으로 가는 거네요. 네, 저는 사실 그 강의 당일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쓸지를 정하지 못했는데 직전에 어쨌든 한 2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쓰기로 한 이야기는 그 퀴어 친구들, 오래된 퀴어 친구들이 같이 캠핑을 가서 겪게 되는 일종의 괴담입니다. 공포소설. 네, 공포소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앙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잊혀졌던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뭐 파국으로 치닫는. 이제 한 명 한 명씩 사라지겠구만. 네,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런 소설을 쓰기로 이제 마음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핑계기는 합니다만, 제가 원래 그런 괴담을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봤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24시간 BGM을 계속 괴담만 듣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돌비의 무슨 무서운 이야기인가 아무튼 좋은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각 시청자들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제 소개하고 하는 그런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매일 털어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와. 제 애인이 진짜 싫어요. 진짜 싫을 것 같아. 진짜 싫어요. 제가 이어폰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네. 한 번씩 이제 밥 먹을 때 그 TV에 유튜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도 보려고 하거든요. 너무 싫어하고 질색팔색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부터 작품 활동을 위해서다. 그쵸. 이렇게 창작을 빙자한 창작의 미끄럼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괴담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원래도 분석하고 수집하기를 좋아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진짜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좋은 소재를 좀 얻었어요. 그거를 제가 쓸 소설에 좀 녹여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퀴어 공포 소설 굉장히 신박하다. 네, 그날 그래서 그 신호흡을 발표하고 김비 선생님께서 좀 이런저런 조언을 또 덧붙여 주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고려해가면서 네, 천천히 완성하는 과정을 이번 네, 저희 반짝반짝 빛나는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결과물이 또 이제 출판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네.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출판 일정이나 이런 게 확정되고 유통이 좀 어떻게 될지가 정해지면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망작 탄생하면 일부러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디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은님의 고추가 생긴 부치의 이야기. 왜? 이제는 조금 부끄러워요. 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네. 이게 조금 어감이 세요. 고추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성기, 페니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렇죠. 의미값이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네.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그때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시놉시스 발표 때. 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날 저희가 1부 때는 조금 이제 책에 있던 내용을 위주로 했고 2부에는 조금 이제 재미를 위한 맞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과 Q&A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사실 1부에 다 못했어요. 아, 맞아요. 너무 많은 질문을 준비하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좀 모자랐죠. 그렇죠. 조금 촉박했죠, 사실. 네.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질문을 직접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반자님께서 싹 다 이제 그걸 아우르는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질문이 필요 없어서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반지하 속에 앞지로 불리게 된 연유 이렇게 했고 호칭 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행사를 전국을 돌면서 하시는데 부산 참여자들을 마주하신 감상평. 아, 맞아. 이거를 안 물어봤네요. 이것도 근데 대강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서울에 이미 부산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맞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산에 처음 내렸을 때도 위화감이 없었다. 익숙한 느낌이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부산을 그렇게 자주 안 오셨다고. 네, 되게 오랜만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날도 사실 좀 더 놀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빨리 올라가셔서 굉장히 아쉬웠죠. 네네, 저희가 질척이면서 붙잡았지만 올라가셨어요. 네. 그리고 부치의 자궁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둘 부치로서 몇 점인지. 네. 이 말씀하실 때 진짜 또 명언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치는 말이 아무래도 좀 없어야 된다. 침묵은 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는 진짜 또 명언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전까지 또 이제 아무래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말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너희는 탈락이야 임마 이런 느낌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일단 팟캐스트 하는 부치 탈락이죠. 완전 탈락이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의점 이거를 어떤 때에 써야 이제 적재적소에 쓰는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있죠. 네. 근데 사실 요 내용이 책에 나와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반지하님의 천재성과 예술성의 원천은 어디신가 했을 때 원천은 따로 없고 나는 그냥 계속해서 창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많은 고통 있으셨는데 젠더 트러블, 가정폭력, 집주인 친구들, 예술 이 고통들을 전보다 잘 다루게 되셨는지. 그날 저희가 자꾸 이반지하님께 퀴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자꾸 요구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자꾸 너무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처럼 생존합니까? 당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사실 밑도 끝도 없는 그 인생을 견디는 방법에 대한 그
그 노하우나 이런 걸 자꾸 여쭤봤는데 사실 자꾸 조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가. 그런데도 이제 되게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까 운동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실질적인 노하우나 이런 걸 실제로 알려주셔가지고 네, 너무 또 다정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달변과 이반지하 입만 열면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런 사고력과 언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네, 이거는 저희가 정말 궁금해서 네. 집어넣은 질문이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위 흙돌, 방금 얘기해주신 네. 키어들한테 그저 생존하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생존자의 노하우, 이게 운동이었죠.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뭐 씹어드리거나 이반지하의 시간 거꾸로 간다에 묘사된 그런 시공간의 이질감 그리고 절망감이 퀴어적 경험 그 자체 같다고 생각했는데 쥐하다 생각. 현실과 정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군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 동어 반복이요. 앞에부터.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 아버지도 힘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훌륭한 일들을 하시면서 버텨오셨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반지하에게는 이반지하가 없다는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죠.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한 작업들 이런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반지하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네. 그쯤에서 제가 그런한 것 같아요. 그런. 그쯤에서 약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네. 그쯤에서 막 이게 감상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다가 어휘가 싹 날아간 게 어휘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라고 했더니 그 진중하고 좋은 분위기가 싹 약간 우스꽝스러워졌다.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날 좀 명확하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나한테 고기 사주는 선배가 없다. 집 앞에 너 동네니까 나와라 이렇게 하는 선배가 없어서 퀴어 선배가 주변에 없는 네, 퀴어 활동가 선배가 없는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이반지하 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참된 퀴어른 중에 한 분이고 그분들은 늘 존재해왔다. 맞아. 내가 사실 그 사람들한테 은혜 입으면서 살고 있다는 걸 있는 순간 외로워지는 거야. 그거를 느꼈어요. 좋은 말이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속 그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외롭지 않다. 그런. 외로운 삶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짜증나. 네. 그리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혐오 세력한테 어떤 욕을 해야 심하게 욕을 해줄 수 있을지. 이 타격감이 좀 있는 어떤 와닿는 욕이 있을까? 네,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죠. 네. 안 여쭤보기 잘한 것 같아요. 뭐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아니면 정상을 욕하지 말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네가 뭔데? 그래. 혐세한테 욕을 하려고 하냐? 걔네들 입장도 이해해줘야지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지하고 부족한 질문이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궁금은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실제로 하셨을지.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이 왜 이렇게 웃긴지. 네. 이거는 저희 사전 질문 수집할 때도 있었던 질문이에요. 네. 그죠? 왜 이렇게 웃기신가? 근데 이게 이 앞에 말씀하신 거를 그냥 쭉 들으면 왜 웃긴지가 다 드러나는 그 답변이 그냥 그 말씀하신 전체 그 시간에 다 그 자체로 답변이 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부분도 뭐 질문을 직접적으로 못 드렸지만 네, 다들 그래도 납득하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다 나오는 맞아요. 내용이에요. 책에 또 다 녹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목으로 쓰였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웃긴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는 차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작
계획. 맞아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말씀하시는 중에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네. 그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그 토크 콘서트 하지 않으십니까? 울산 남목도서관에서 이제 진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진짜 센세이션한 이거는 사실 혐오들이 혐오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그거조차 이제 어떤 예술 작품으로 승화해서 맞아. 자신의 어떤 작품 레퍼토리를 만들어버린 맞아. 이반지아님의 훌륭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도 그래서 좀 일정이 괜찮으면 광주를 가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바로 직후했어요. 그죠? 네. 차차 논의해 봅시다. 좋습니다. 네. 광주 가는 길에 이반지아 노래 계속 들으면 되겠다. 짱이다. 그렇게 1부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네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밸런스 게임과 그 오신 분들의 Q&A에 답변해 주신 그 시간을 가지셨죠. 네, 저희가 그 인터넷 게시판 플랫폼 이런 데에다가 약간 댓글처럼 남길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미리 받았어요. 질문도 미리 받았고 쉬는 시간 중에도 이제 올려달라고 했고 밸런스 게임 하는 중에도 올려달라고 했고 올려서 이제 실시간을 바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이반지아 밸런스 게임 진짜 말도 안 되는 문항들이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 전 방송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 맞들인겨. 거기에 지금 연장처럼 이반지아님께도 밸런스 게임의 혹독함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뭐 이런 걸 하냐. 뭘 또 이래 쓸데없는 걸 하냐. 그렇지. 네. 왜냐면은 나는 2반, 그녀는 아니다. 나도 이렇게 되네. 나는 2반, 나는 그녀는 1반. 그녀는 1반. 대 레즈바에 온 작은 혜태로. 그러니까 이게 고전 명곡인데 사실 이후에 아버지 신곡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자식이 더 예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질문을 했고 이걸 또 제가 관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이 뭔지를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래 제목을 왕창 틀려버리고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약간 엉망진창 됐어요. 순간 좌중이 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밸런스 게임 질문이었죠. 네. 뭐가 있었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을 꼭 사귀어야 한다면 서울 깍쟁이 팸 대 쌍도 가부장 부치. 네. 이것도 정말 어리석은 질문인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쌍가부라고 하셨어요. 쌍도 가부장 부치. 쌍가부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부치지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또 이 답변이 정말 우문현답이다. 돈은 벌어올 것 같다. 싹 책임은 져줄 것 같다. 근데 이제 서울 깍쟁이 팸은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 할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뭘 선택해도 망하는 선택지인데 그나마 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일까를 선택하신 그것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죠? 내 베프는 이분법 결백적으로 싫어하는 키어 대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키어. 네. 네, 이것도 바로 답변을 주셨죠. 네,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키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둘 중에 선택하신 거죠. 네. 뭐 이유는 뭐 이반자님 팬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배고픈 예술가 대 배부른 집주인 친구. 이것도 바로 배부른 집주인 친구를 선택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차 예술은 절대 못 하신다. 예술을 절대 뭐 작업을 전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반지아를 후원하면 되지라고 엄청 멋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소비만 하면 돼 이렇게.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약간 이런. 그러니까. 네. 그거를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이반지아님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신데 요 많은 직업들 중에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뭐 현대미술가, 애니메이션 감독, 뭐 유머리스트, 작가 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근데 요것도
현대미술가라고 딱 바로 답변을 네. 해주셨어요. 사실 이것도 약간 질문이 어리석긴 한데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절적일 수가 없잖아. 그 현대미술이란 개념 안에 사실 애니메이션도 있고 다 뭐 각종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시는 모든 작업들이 현대미술의 범주 안에 있는 거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현대미술가라고 심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미술이란 말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술에 대한 네. 어떤 그 개념적인 상이 뭔가 진짜 그 미술관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일까요? 현대 무용이었으면 이게 좁잖아요. 근데 근데 미술이어서 오히려 다 포괄한 거지. 그죠. 뭐든 될 수 있다 정말로. 그래서 현대 미술가를 선택하셨다. 네. 그리고 현대 미술가를만 할 수 있다고 했어도 이 모든 걸 다 하셨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 하고 이거 현대 미술이다. 이거 유머리스트 아니다. 작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할 말이 없는겨. 모든 게 사실 그게 포함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고통스러운 이반지하로 살기 대 행복하게 응원하는 엘라이로 살기. 네.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엘라이라고 하셨어요. 네, 엘라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엘라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편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Q&A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각종 정말 주접과 아버지의 짜증과 그런 것들이 넘실거리는 Q&A 시간이었고 이 부분은 진짜 참여하신 분들 많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콘텐츠로 저희가 상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도 그 이반자님이 그냥 이제 우리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매너 있게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겠는데 해보니까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재밌었다. 생각보다 이거 왜 하나 했는데 하지 말자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았다라고 하셔서 저희도 약간 휴 하고 넘어가는 지점이었죠 그게. 네. 그렇게 하고 단체 사진 찍기 전에 소감 그렇죠. 나누기를 했었죠. 그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오늘 참석하신 소감 그리고 이반자님께 뭐 하시고 싶으신 말 이런 거를 10초 정도 짧게 인당 10초 정도로 짧게 하시라고 하고 마이크를 쭉 돌렸어요. 네, 거기서도 정말 많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네, 뭔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이 시간이 좋은 게 그러니까 이 지은님이 이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실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와서 그 행사 주인공을 구경만 하다가 그냥 이제 끝났습니다 가세요 하면 이제 헤어지는 그 섭섭함. 그리고 여기 어쨌든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흩어져야 된다는 아쉬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마지막에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 게 좀 상쇄될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저도 굉장히 납득을 해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걱정한 건 되게 내향적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이제 나한테도 마이크를 준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진짜 식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날도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돌리면서 얘기하실 게 없거나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마이크를 패스하셔도 좋다고 해서 패스하신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뭐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만 짧게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제 인지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하하호호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마무리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반지아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꼴을 봐요. 걱정 안 하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 중에 혐세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용감하게 마이크를 돌렸냐. 그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혐세가 소수지만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퀴어의 탈을 쓴 혐세가 한두 명이 꼭 있었다. 이렇게. 맞아요. 하지만 싹 방역된 장소였고요. 저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참가비를 받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공감과 감동이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 오신 분은 아마 어쩌겠어? 절대 후회할 겁니다. 어쩌겠어? 지금 이거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님이 선택한 건데 어떡하겠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제쳐놓고 다른 일정을 갈 수 있습니까? 그니까요. 네. 저는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며칠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저 지금 아직까지 행복해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오늘까지도 진짜 꿈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저희 시골집 키웠지에서 어떻게든 좀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이반지아님을 다른 기획으로 좀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끼리 했어요. 그죠? 시골집 키웠지나 홍예당이나
뭐 어쨌든 다른 그러니까 이런 북토크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반자님 되게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뭘 해도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 같은 걸 만들어봐도 좋겠다는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유가 생기면 또 오퍼를 드려가지고 좋은 행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부산에서도 그쵸.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만 하는 자식이 아니라 먼저 제안하는 여성으로서 제안할 줄 아는 네. 부치들로서 제안할 줄 아는 자식들로서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북토크 본행사가 마무리되고 사인회도 미니 사인회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이 책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이반자님께 사인 받으면서 거기서도 굉장히 욕설과 웃음이 난무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멘트를 적어줄까 이걸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걸 곁들여가지고 사인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는 사실 그때 그 사인회가 진행되는 중에는 행사장 정리한다고 자세히 옆에 붙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네 맞아요. 저희 대관 일정 때문에 맞아요. 바로 비워드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도 옆에 또 사인할 때도 보자 해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어떤 혐세가 갑자기 마각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이제 팬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맞아. 그러면 이제 거리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짓을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보디가드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의자 치우고 껍데기만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뒤에서 의자 치우고 막 이제 마이크 치우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멀리서도 이제 웃음과 욕설이 들리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 닉네임이나 아무튼 그 요구하는 멘트에 얼토당토 안 한 거를 요구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모습까지 너무 즐거워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지아님이 저희 홍례당이 서점 개업을 했으니까 잠깐 이제 들러 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쫄랐죠. 바로 앞에 있는데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1분 거리인데 한 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서 책도 사시고 책도 사주셨어요 진짜. 책도 사시고 공간에서 둘러보시고 간단하게 티타임도 가지시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제가 막 끝까지 막 저희 집에 남는 방이 있는데 주무시고 가셔도 된다. 숙소 때문에 그러시면은 주무시고 가셔도 된다. 막 이렇게 붙잡았는데 단호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 들을 줄 알고 약간 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짧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짧게 왔다 가셔서 서로 좀 아쉬워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다음엔 좀 저희가 길게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용건이 있을 때. 진짜 용건 정확한 용건이 있어야죠. 그냥 오세요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 너무 더웠어요. 네, 진짜로. 이제 물론 날씨가 우리의 소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날 또 너무 하필이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랑 어떤 온도 습도가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좀 견디기 힘들었던 익숙하지 않은 날씨의 부산이었다는 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서울 너무 부럽다. 진짜. 이반지아가 살잖아. 이반지아 보유 도시. 진짜로. 미쳤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영광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지분들. 서울에서 활동하는 키어들은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러니까요. 그 아우라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잖아. 우리는 이제 그 인터넷 사념체로서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반지아님 행사 끝나고 나서도 이제 우리 시골지 키었지 계정이나 홍례당 계정으로 이제 올렸던 이제 게시물들 스토리들 또 다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따뜻하신 분입니다. 사실 처음에 2MC 기획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는 혼날 줄로만 알고 우리 혼나는 걸 분담하자. 그치. 왜냐면 이제 얻어맞는 것도 이제 같이 맞으면 괜찮지 그쵸? 않을까? 그러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다정하시고 2배로 생각보다 다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반지아로서 활동하실 때 어떤 그 캐릭터성이 있잖아요. 되게 시니컬하고 특히 라이브 방송 때 너희 알아서 해 이런 느낌. 엄청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런.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말을 들을 준비를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 뗄 때마다 이제 혼날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잘 웃어주시고 그리고 웃을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정말? 네, 내가 옆에 앉을 걸. 그러니까 2부 때 자리 바꿔줄 걸. 내가 옆에 앉을 걸. 난 너무 좋았어. 그래서 뭐야?
가끔씩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치는데 너무 영광돼. 뭐야? 네. 너만 좋은 일 당하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네. 예. 조금 마무리가 지저분하네요. 네. 아,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 아닐까? 뭐가 그러니까 괜히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더러운 얘기는 하게 얘네들 이 말고. 변태 같은 새끼들 이렇게. 네. 뭐 그런 말씀 들어도 할 말 없는 부분이긴 하죠. 네. 네, 아무튼 저는 네 시기와 질투 용심이 난다. 왜 내가 그 멀찍이 앉았을까? 네. 그 의자도 사실 우리가 짝 맞는 게 2개밖에 없어가지고 아 맞아. 되게 조금 낮은 의자에 앉았잖아요. 네, 낮고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으셨죠. 사진 찍힌 거 보니까 네. 제가 굉장히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반지아님 보려고 엄청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 배치가 어땠냐면 그 이반지아님이 맨 오른쪽에 앉으시고 지읒이 바로 옆에 그 중간 자리에 앉고 제가 그 옆에 맨 왼쪽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게 보려면 이렇게 수그려야 돼. 내가 의자를 계속 몇 번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앞분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앞에 앉아 계신 관객석에 계신 분을 가리면 안 되니까 그걸 조정해서 이제 해서 계속 수그리고 의자도 낮아.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더라고요. 두 분을 우러러보는 형태로 사진이 많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웃으면서 하시는 터치까지 지은만 독점했다. 예. 네, 진짜. 네. 하지만 별명을 독점하셨죠? 그런 지하다. 그건 내가 지은 거잖아요. 그건 내가 내 실패를 극복하고자 지은 별명인 거잖아요. 아니 나도 별명 갖고 싶어. 저런저런 하세요 그냥. 저런저런 지은. 파생 별명이잖아. 어쩌겠어. 네. 그런 걸 하든지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먼저 했는데 어떡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걸 부러워할 때입니까, 님이? 뭘 다 가지려고 해요. 네. 뭐 아무튼 끝나고 나서도 그 지하다님인가 트위터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리님인가 보다. 그 모리님이 트위터에 이반지하 이렇게 막 검색해 보시더라고. 서치를 해보셨군요. 역시 홍예당 대표님답게 네. 이거 이제 이번 행사 반응이 어땠는지를 검색해 보신 거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찾아봐야지. 트위터를 원래 잘 안 하거든요. 한때 했었지만 잘 안 해서 뭐 많은 사건이 있었겠죠. 네. 트위터를 안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제 이반지하를 딱 검색했는데 엄청 게시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엄청 많이 찍으셨어. 대분들이. 저희를 싹 자른 네. 고맙게도 아니면 정말 그들의 비전이 그랬겠죠. 네. 아니 몇 개 있었어요. 저희. 진짜? 네. 저희 찍힌 것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시골지 키웠지 언급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좀 반응이 괜찮았나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네,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정도 임팩트는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하더라. 아니요. 그냥 진행이 매끄러웠고. 정말? 네, 시골지 키웠지 그래서 구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도 저희 팟캐스트 이름을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반지하 북토크 하기 전 대비 약 5분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곧 이렇게 100명을 달성하겠구만. 근데 이제 막상 방송 틀어보니까 북토크 때 그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애들이 없고 막말을 하는 애들이 나와서 쉴 새 없이 떠드는 애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같이 들어주시고 방송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희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댓글 소개 시간 잠깐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확실히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저희가 이반지하 때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피레미아 님이 예전 회차죠. 사이렌 여자들의 물불을 안 가리는 섬 여기에도 놀랍게도 저도 경호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경호팀 그때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지윤님 애인인가? 네. 이 피레미아님께서는 어떤 팀을 약간 기대하시고 무당에 답변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무슨 수를 써도 소방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답변을 비틀어서 해봐도 소방팀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날 아웅다웅 싸우면서 했는데도 소방팀 나왔죠. 아웅다웅 싸우는 소방팀인 거지. 우리는. 아무튼 근데 경호팀도 멋있는 팀이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 자두 착즙기님께서 25회 밸런스 파괴 게임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50억 받고 내가 본 야동 공개대 500만 원 받고 그냥 살기는 너무 벨붕인 것 같아요. 무조건 50억이지.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도 좀 떳떳한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떳떳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떳떳한 게 아니라 그냥 상관없는 거지. 자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이미 드러내고 계셔서 평소대로 하고 50억 받겠다.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에 저도 사실 이게 벨붕이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네. 500만 원을 내고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공개하고 50억을 받는 것. 당연히 이건 50억 받고 공개를 하고 싹 은둔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500이 아니라 5천이었다면 5천만 원? 그래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벨붕이에요. 그럼 5만 원. 아니 아래 이렇게 그냥 500 똑같이 가액은 500만 원이고 500만 원 내고 내가 내고 공개를 하나 할 것이냐 500만 원 받고 공개를 할 것이냐 해도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떳떳한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것에 이런 문항이 있다는 거는 이 문항을 만들 때 구조상 이게 어떤 갈등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갈등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어딘가에는 이걸로 갈등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시청한 야동을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50만 원이었으면 약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어차피 소액인데 네. 그렇지. 500이면 저는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네. 26회 커밍아웃 이야기. 이 뉴욕지님께서 저는 오플리인데 금붕어과 가족들을 위해 매번 운전할 때마다 시키치 방송 혹은 계피방을 틀어놓고 다녀요. 이거는 시키치 방송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제 그 커밍아웃의 생활화에 우리 콘텐츠를 이용하는. 네, 이상 이용되는 것 같은데. 뭐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 가족분들이 좀 곤란하시겠다. 네, 그 가족분들한테 저희를 아우팅하는 거 아닙니까? 공론하겠습니다. 그 계피방이 네. 뭐지 근데? 그 게이 PC방인가? 팟캐스트이지 않나요? 저도 사실 게이 분들이 하시는 팟캐스트는 별로 안 들어서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네, 계피방이라는 유명한 게이 분들이 하시는 팟캐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여기가 훨씬 우리보다 잘 나가는 방송일 거란 말이죠. 그것과 우리가 어쨌든 동급이 됐다. 이분 뉴욕지님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게이만 하면 모를까봐 이제 레즈 방송도 트는 거지. 이 거대한 LGBTQ 커뮤니티 안에 내가 있다. 네. 이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듣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너희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강요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치우치면 안 되고 LGBT 골고루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 약간 학습 자료로서 어쨌든 저희 방송을 쓰고 계신다는 점에서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혼자 있을 땐 안 듣고 어쨌든 가족분과 함께 있을 때 듣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틀어주십시오. 이것도 뉴욕지님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뉴욕지님은 지금 빨리 자신이 뉴욕지님을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프롤로그에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는데 아마 그 이반지아님 북토크 영향으로 듣게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견과 28님이시고요. 이반지아님 홍예당 북토크 갔다가 오늘부터 구독 및 정주행 시작합니다. 사투리 너무 좋고 너무 재밌네요. 히읗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초반부 방송에 사실 저는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프롤로그 근데 프롤로그에 지은님 썰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전설의 스타킹 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지인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그래요? 네, 그 부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망하진 않았다 프롤로그는. 이후에 근데 좀 우리가 뚝딱거리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정주행을 하신다니까. 네. 예, 조금 그래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이분도 아마 감태 출신이실 거라서 그러겠죠. 네. 그래서 좀 변태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할 때 딱 최근 거 하나만 듣고 치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전작주의로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저희까지 또 이제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네. 이반지아님도 굉장히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반지아님 따라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 텐데 우리까지 정주행을 해주신다니까. 네, 아무튼 건투를 빕니다. 건승하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잠깐만. 오늘은 여기까지. 항상 이렇게 네. 남겨주신 댓글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다음 주 저희가 그 사연 방송을 할 겁니다. 맞아요. 나도 잊고 있었다. 지금 인스타그램 저희 시골집 키워지 계정에 링크가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연을 좀 투고해 주십시오. 네, 현재 0건입니다.
아무거나 좀 그냥 진짜 아무 말이나 좀 써주세요. 이 댓글을 그냥 거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연을 네. 좀 업혀 가보려고 네 이번에 여름에 네 더운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도 봐주세요. 아, 네. 이 반응에 대해서 저희도 좀 피드백을 해가면서 이 방송을 좀 잘 해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반지아님은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을까? 무반응으로 대응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듣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런 저런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네. 하지만 뭐 저희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반지아님을 모시고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다 아직까지, 행복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행복하고 꿈같기 때문에 네. 뭐라도 좋습니다. 내가 저런 지으시든 그런 지하다든 다 좋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그럼 이 행복한 채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골지 키어찌였습니다. 안녕.